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나당 전쟁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당 전쟁은 당나라와 신라 사이 전쟁입니다. 하지만 그 성격을 좀 살펴보면은 단순히 신라와 당나라 사이 전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당나라 입장에서는 만주와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는 식민지화 전쟁이고, 신라로서는 식민지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독립전쟁이고, 또 고구려 유민 입장에서는 고구려를 다시 살려내려고 하는 부흥전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라와 고구려가 한편이 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나당전쟁은 이름은 나당전쟁이지만 신라 고구려 연합군과 당나라 사이 전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당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당나라로서는 최대의 숙적인 고구려가 망했습니다. 고구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신라하고 약속했던 평양 이남의 땅, 그것마저도 당나라는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말하자면 신라를 기껏 부려먹고 토사구팽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반도를 도독부 체제로 재편해서 식민지로 삼으려고 하니까 신라로서는 일전불사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삼국사기 문무왕 10년 670년에는 당나라 고종이 김훔수는 귀국을 허락하였으나 양도는 억류하여 감옥에 가두었는데 결국은 감옥에서 죽었다. 우리 임금이 자기 마음대로 백제의 토지와 백성을 빼앗아 차지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임금은 문무왕을 말하는 거고, 마음대로 백제의 토지와 백성을 빼앗았다는 얘기는 당나라가 여기까지는 백제 땅, 여기까지는 신라 땅 하고 딱 금을 그어서 서로 침략하지 말아라 한 것을 신라가 침략을 해가지고 빼앗았다는 얘기죠. 웅진도독부로부터. 황제가 질책하며 성을 내어 거듭 사신을 잡아 가둔 것이다. 여기서 황제는 측천무회예요. 당시 황제가 고종인데, 고종은 병약해가지고 아무 힘이 없고 측천무가 완전히 실권을 쥐고 장악하고 있었죠. 신라가 백제 영역을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당나라가 백제 예터에다가 웅진도독부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신라가 이제 웅진도독부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와 당나라 사이의 외교가 완전히 엉망이 돼 버리죠. 그 당나라는 그걸 식민지로 만들렸는데 그걸 이제 신라가 가서 뺏어 버리니까. 그러면서 신라가 이제 금마제라가 안승을 그 배치를 해가지고 고구려 왕으로 책봉을 했어요. 이게 결정타예요. 삼국사기 문무왕 10년 670년에는 사찬 수미산을 파견하여 안승을 고구려 왕으로 책봉하였다. 안승을 고구려 왕으로 책봉했다는 의미는, 고구려는 당나라로서는 가장 껄끄러운 존재예요. 그런데 그 고구려 유민을 웅진도독부 코앞에다 딱 배치를 해가지고 안승을 고구려 왕으로 책봉을 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웅진도독부 문제를 전쟁으로 해결하겠소 하는 선전포고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당나라 총관 서린기가 보낸 편지에 그 불편한 심기가 나타나 있어요. 고구려 안승은 나이도 아직 어린 놈이고, 다스리는 고을과 성읍에는 주민이 반으로 줄어들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쩔쩔매고 있는데 나라를 맡는 중요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 서린기가 군함의 돛을 활짝 펴고 깃발을 휘날리며 북쪽 해안을 순시할 때에
안승이 지난날 화살에 맞은 새 신세가 된 것을 불쌍하게 여겨서 병사를 보내서 체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외부의 웅원 세력이라 믿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신라가 안승을 고구려 국왕으로 책봉해서 응원 세력으로 내세우는데 그렇게 한심한 안승이 응원 세력이 되겠느냐, 그걸 믿느냐 하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비꼬는 거죠. 그 얘기는 총관 서린기 입장에서 안승이 엄청나게 껄끄러운 존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당나라 총관 서린기의 편지는 안승을 고구려의 왕으로 책봉한 것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내보이고 있는 거죠. 당나라는 웅진도독부를 통해서 백제를 부활시켰죠. 그러니까 신라는 안승을 통해서 고구려를 부활시켰어요. 그러므로 해서 이제 나당 전쟁은 본격적으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린기가 이제 대군을 이끌고 참전을 했어요. 서린기가 뭐 맹장이라고 중국 사람들은 떠들었었는데 결국은 서린기가 신라와 고구려 부흥군의 그 연합군한테 패했어요. 그러므로 해서 결국은 한반도 식민지화를 포기하고 평양에 있던 안동도 호부를 요동으로 옮겼다가 이제 뒤에 흐지부지 없어져서 결국은 만주까지도 식민지화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신라와 당나라의 전쟁은 처음에는 신라와 당나라가 한편이 돼 가지고 백제를 먼저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고구려를 무너뜨렸는데 당나라가 웅진도독부를 세워 가지고 그 백제를 다시 살려내니까 신라가 고구려 유민들을 이용해서 고구려를 다시 살려냈어요. 그래가지고 신라 고구려가 한편, 당나라 백제가 한편 해서 이렇게 싸움이 벌어진 거죠. 금마제에 있는 고구려 유민으로 세워진 고구려 국보다는 진짜 중요한 것은 고구려 고토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구려 부흥군들의 활동이에요. 당나라가 웅진도독부를 지원하려면 배로 바다를 건너올 수도 있지만은 육지로리 돌아서 오는데 만주, 지금의 북한 지역, 옛날 고구려 영토 곳곳에 고구려 부흥군이 일어나서 게릴라전을 벌리니까 보급을 할 수도 없고 뭐 군대를 어떻게 보낼 수가 없어요. 가는 데마다 고구려 부흥군이 뒷다리를 잡고 늘어지니까 결국은 그래서 당나라가 못 이기는 거예요. 삼국사기 문무왕 14년 674년에는 임금이 당나라에 반란을 일으킨 고구려 무리를 받아들이고, 여기서 고구려 무리라는 건 안승 등 그 고구려 유민을 말하는 거죠. 또한 백제의 옛 땅을 차지하고 사람을 시켜서 지키도록 하니 당나라 고종이 크게 화를 내면서 조서를 내려서 임금의 관작을 깎아 없앴다. 여기서는 기록은 고종이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측천무가 실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조서를 내려 임금의 관작을 깎아 없앴다는 얘기는 문무왕을 폐위시켜버렸다 이 말이에요. 임금의 동생 우효의 원의 대장군 임해군공 김인문이, 여기서 임금은 문무왕이죠. 문무왕 동생 김인문을 당나라 서울에 있었는데 신라왕으로 삼아서 귀국을 시키고, 그러니까 문무왕을 폐위시켜버리고 동생 김인문을 이제 볼모로 잡고 있다가 들여보내서 이제 신라왕으로 말하자면 책봉을 했는 거예요. 자서자, 동중서, 문화산품, 유인계를 계림도 대총관으로 삼고 위의경 이필과 우령군 대장군 이근행이 보좌하도록 하여 군대를 이렇게 쳐들어왔다. 신라가 이제 당나라하고 전쟁을 하는데 당나라가 가장 껄끄러워하는 존재인 고구려를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구려 유민과 부흥군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요. 여기서 이 고구려 유민 한 2만 명 되는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하고, 이걸
때문에 그 고구려 각지에서 일어나는 부흥군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벌여서 당나라가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거죠. 안성을 고구려 왕으로 책봉을 했어요. 그리고 고구려 부흥군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요. 왜냐? 그 부흥군이 적극적으로 싸워주면은 당나라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니까. 삼국사기 문무왕 15년 675년에는 유인계가 칠중성에서 우리 군대를 쳐부수었다. 유인계는 병사를 이끌고 돌아가고 당나라 황제가 이근행에게 조서를 내려서 안동 지무대사로 삼아 그곳을 다스리게 하였다. 여기서는 그 유인계가 이겨서 승리해서 말하자면 전쟁이 끝난 것처럼 적어놨는데, 확실한 것은 나당 전쟁을 통해서 한반도 만주를 식민지로 삼으려고 했던 당나라의 정책이 무산되고 안동도후부가 없어졌어요. 그 얘기는 역사책에는 자기들이 이겼다고 적어놨지만 사실은 신라가 이겼다, 이런 얘기죠. 지금도 중국 사람들은 양자강이라는 말을 안 써요. 양자강을 장강이라 그러죠. 왜 그러냐면은 아편 전쟁 때 양자강에서 난징 조약을 맞아서 그 영국한테 항복했거든요. 창피해서 양자강이라는 이름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항복할 때 그 청나라에서 내린 조서를 보면은 이겼다고 써놨어요. 자기들이 항복하면서 이겼다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책에 적혀 있는 내용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다. 그 당시 상황을 맞추어서 비교를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임금이 사신을 보내 조공하고 사죄하니, 여기서 임금은 문무왕이에요. 근데 문무왕도 내가 이겼다 하고 당나라한테 대해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계속 싸우면 결국은 지니까. 황제가 용서하고 임금의 관작을 회복시켜 주었다. 황제는 직천무후예요. 문무왕이 전쟁에는 이겨놓고는 제가 너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용서를 구하니까 측천무후가 이제 용서하고 도로 이제 문무왕을 아까 폐인시켰던 걸 도로 이제 그 회복시켜 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신라는 백제 땅을 많이 빼앗아 드디어 고구려 남쪽 경계 지역까지 주와 군으로 삼게 되었다. 즉 신라가 이긴 거예요. 대동강 이남을 완전 차지했고 더 이상 싸워야 될 이유가 없죠. 이제 원래 소기의 목적이 대동강 이남, 당태종이 무열왕한테 주기로 했던 땅, 그걸 회복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식민지를 피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이 다 달성됐으니까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 끝난 거예요. 당나라는 대국으로서 체면이 있으니까 뭐 유인계가 이겼느니 뭐 이렇게 기록한 거죠. 나당 전쟁의 결과는 당나라의 야욕으로 그 배달 민족이 사라질 위기에서 모면하게 된 거죠. 그리고 안동도호부가 요동으로 밀려나요. 그랬다가 이제 결국은 흐지부지 없어져 버리죠. 결국은 당나라가 만주와 한반도로 식민지를 하려고 했던 것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불가능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신라가 승리함으로 인해서 한민족이 없어지지 않고 건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나라 군대가 물러난 자리에서 다시 발해가 일어서서 예맥이 살아날 수 있었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당군이 물러나지 못하고 그 대동강 이북을 당군이 차지했다면은 발해는 건국되지 못했을 것이고 예맥은 이때 이민족으로 바뀌었겠죠. 그렇지만은 당군이 물러난 자리에서 발해가 건국됨으로 해서 예맥이 다시 한 200~300년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상 그 나당 전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그 고구려 유민이 금마저에 정착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